대한민국의 최고 법은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은 주권자하고 국가기관을 아주 근본적으로 다르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주권자는 대한민국의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그러한 권력입니다. 주권자는 전체 국민으로서 표시가 되지요. 그러면 국가기관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통령, 장관, 또 국회의장, 대법원장, 검찰총장, 이런 모든 이름들이 그 개인인 줄 알고 있는 국민도 있을 텐데 그 하나하나는 다 국가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국가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국민들을 공무원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통령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의 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훨씬 정확하게 그리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가기관이 무슨 일을 하는가? 국가기관은 전체 국민인 그 주권자가 결정한 그것을 집행하는 일을 합니다. 집행하는 것은 법관도 마찬가지이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일을 하는 것은 주권자의 결정을 집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것을 주권자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 5,100만이 넘는 국민들, 개인인 국민들이 그 속에 빼곡히 들어있는 것이죠. 그 자체를 주권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권자는 개인인 국민의 총합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개인인 국민은 각자가 국가의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 중에 내가 국민이고 내가 주권자이니까 내 뜻을 따라서 각 통치기관들은 업무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때도 있었죠. 또 가령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선출할 때 다수결 방식에 의해서 선출을 하기 때문에 다수의 의사대로 국가 업무를 집행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그것도 전혀 틀린 이야기입니다. 국가기관을 선출하는 방식은 단지 선출을 위한 방식이고 국가기관은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은 일단 선출이 되고 나면은 주권자를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그리고 주권자를 지켜주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기 지지자 혹은 다수자 이런 대상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충한 일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공무원은 쓸모없는 공무원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인 국민의 총합이 주권자이기는 하지만 개인 각자가 국가의사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여러분이 어쩌면 훨씬 쉽게 이해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만 모여도 뜻이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의사는 단일한 하나의 의사로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은 각자가 국가를 대표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5,100만 개의 국가의사를 갖게 되겠죠. 이러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로서 국가의사를 결정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권자가 국가의사를 결정한다 하는 것은 주권자만의 권능입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 국민이 뽑은 대통령,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그리고 국민이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공무원을 이렇게 선발하라, 임용하라 한 데 따라서 쉬운 말로 채용된, 선거로 뽑히지 않고 채용된 공무원, 그들이 국민의 대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일을 하는 법 로봇입니다. 국민의 의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전체로서 단일하게 통일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만 국민의 의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단은 국민의 이 주권자의 권능은 양도할 수 없고 위임할 수 없고 분할할 수 없다. 그것을 아주 단단히 외워둡시다. 그래서 어떤 국회의원이 혹은 얼마 전에 그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대통령이 국민의 위임을 받았다, 내가 국민의 대표다 하는 것은 모두 전근대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은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는 그러한 발언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틀린 겁니다. 이렇게 국민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대략 살펴보았는데, 대한민국 헌법이 국민의 총합인 주권자,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국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국민하고 국가기관을 사실은 차별한다, 다르게 취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국민을 헌법은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은 국민은 될 수 있으면 보호합니다. 국민은 될 수 있으면 보장해 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것이 헌법이 국민을 대우하는, 국민을 취급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태도다. 그런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1항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흔히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없더라도 그래도 그것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든지 거기에서 그들이 이유로 내세운 것을 보았을 텐데, 그때 여러분은 그런 헌법재판소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국민은 5,100만을 뜻하는가? 애초에 헌법재판소의 그런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 헌법재판소는 5,100만과 뜻이 다른 사람이 거기 들어갑니다. 뜻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는 5,100만하고 같이 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이 헌법소원 제도를 둔 겁니다. 따라서 전체에게 옳은 원칙은 흔들림 없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함께 살아가는 우리 공존의 대상인 국민이기 때문에 그 중에 어느 몇몇 국민이 나는 이 전체가 가는 길을 따라가면 내가 생존을 할 수 없다, 내가 인간답게 살 수 없다, 그러면 특별히 이 사람을 구제해 주자, 그런 것이 헌법소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몇 명이 들어가서 나는 이렇게는 살 수 없다 하면은 네 말이 옳다 하면서 5,100만은 다 이 사람에게 따라라 하고 법을 바꾸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은 자연인인 국민만을 뜻합니다. 이때 국민을 국민이 모인 것이니까 단체는 어떨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단체는 국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단체에게는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체도 어떤 권리를 누리지 않느냐? 그것은 의사
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해서 인정을 하는 것인데 그들에게는 권리로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 법에 의해서 단체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서 마치 그들에게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다만 그들은 법적 효과를 받을 뿐입니다. 국민이 애초에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국가기관 쪽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것을 국가기관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그 동그라미 속에는 공무원의 의자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공무원의 의자들을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그 시스템 안에 배치해 놓은 그래서 하나의 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헌법 안에 있는 어떤 시스템이기 때문에 헌법이 그것을 없애겠다 하면 없앱니다. 국민은 없애겠다 해서 없앨 수 없죠.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국가기관은 없앨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없는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또 어쩌면 헌법 제정 권력이 국회가 없는 나라를 만들려고 했다면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이미 지금은 있지만. 그리고 헌법이 국가기관의 운용 매뉴얼을 정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든 누구든 전체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 밑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어기면 바로 목숨이 달아납니다. 물론 대통령의 목숨이 달아나는 것이지 대통령 자리에 있는 자연인의 목숨이 달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국가기관에 있어서 이렇게 헌법이 어떻게 취급을 하느냐. 국가기관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이 처음이자 끝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정해놓은 대로 이렇게 하라 하면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으면 됩니다. 행간의 의미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계 부품에게 행간의 의미 그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죠. 국가기관은 이렇게 헌법이 하나하나 조립한 컴퓨터 기판 같은 것이다.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 복잡해하는 것은 대통령을 보니까 얼굴이 있습니다. 눈도 있습니다. 때로는 웃기도 합니다. 이러니 혼란스러운 것이죠. 저게 기계인지 인간인지. 헌법은 분명히 그것을 법, 로봇, 기계라고 하는데 국민이 눈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생물인 인간으로 보인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개인인 국민은 우리가 자연인인 국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인은 생명권에서 명예권, 행복 추구권, 온갖 권리가 다 있습니다. 완전한 권리의 주체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자연인 상태의 개인인 국민이 공무원의 의자에 앉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또 주민센터의 그 공무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무원의 의자에 일단 앉게 되면 그때부터 그는 컴퓨터 부품으로 취급을 합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직위를 가지고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그는 피가 흐르는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통제가 가해지고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들의 그 자연인으로서의 권리는 제한됩니다. 국가 시스템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 부품인 공무원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의 의자하고 합체된 법 로봇들, 그들은 헌법과 법률에 열거된 대로 존폐, 있거나 없애버리거나 활동하는 운용하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가기관, 일체의 국가기관에는 헌법 제3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끔 고위직 공무원들이 헌법 제37조 제1항을 가지고 공무원에게도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공무원도 인간이다 이러는데 그렇게 되면 혼동하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은 인간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떼어버렸을 때, 그랬을 때는 당연히 자연인인 인간으로 돌아오지요. 그러나 공무원으로서 활동을 할 때, 공무원 의자하고 합체된 상태에 있을 때, 그때는 그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법적인 보호, 조직상의 보호는 있을 수 있지만 명예권이라든지 이러한 보호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령 청와대에 있는 어떤 직원이 명예권을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가 그 침해받는 순간에 공무원의 의자에 앉아있지 않았어야 합니다. 퇴근 후에 밖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사람이 그에게 술을 끼얹었다. 그런 경우에는 명예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중에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공무원에 관한 법률로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무엇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 이야기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 어려워하지요. 공무원들이, 고위직 공무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러니 해도 되지 않을까로 가는 그것은 법이 아니고 국어입니다. 무엇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무엇 하라는 법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이죠. 같은 말입니다. 무엇 하라는 말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 법 로봇입니다. 무엇 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면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법입니다. 복잡합니까? 공무원은 그리고 국가기관은 헌법과 법률이 이것 하라고 하면 그것만 합니다. 이것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무엇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무엇 하라고 할 때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이 국민을 대할 때 이때는 최대한 보장하고 최대한 보호한다. 그래서 헌법에 규정이 없어도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면 보호하는 길을 찾도록 그렇게 여지를 두었습니다. 국가기관은 최대한이 아니고 정한 대로만 해 그러는 겁니다. 심할 때는 창의적인 것도 칭찬받는 일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헌법과 법률을 어긋나게 벗어나게 되면 나라를 더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헌법과 법률을 벗어났다 하면 그는 법을 위반한 자로서 처벌받습니다. 그것이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헌법이 바라보는 두 가지 입장, 국민과 국가기관 전체의 공무원을 다 포함하는 대통령부터 일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자들을 다 포함하는 이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 보는 그 기준이 애초에 다르다. 그것을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